회피형 인간이 떠난 후에도 초공감자와의 유대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파트너와 그들이 떠나보낸 초공감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사실 그 유대감에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었지요. 하지만 그 관계가 그들의 신경계와 감정적 기억, 그리고 자아에 남긴 깊은 각인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해서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히 머물러 있다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때, 혹은 예전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유대감이 그들이 맺어온 다른 모든 관계와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야 합니다. 초공감자는 결코 가볍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인정 욕구 또는 자신의 에고를 위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들은 깊은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표면 아래의 것들을 느끼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감지하며 미세한 기분의 변화를 알아채고 합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온전한 존재감으로 응답합니다. 친밀함을 곧 위험이라고 일찍부터 학습해버린 회피형의 신경계에 이런 종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회피형의 방어기제와 싸우는 대신 그것을 부드럽게 우회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안전함을 제공하고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나눕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이런 차원의 정서적 교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의 무의식은 이것을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성적인 머리로는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려 애쓸지라도 말입니다. 회피형은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킴으로써 생존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경험을 분리된 상자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느낀 감정이 그리 깊지 않았다거나 초공감자가 너무 과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감을 버겁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지금껏 그 어떤 것도 닿지 못했던 그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는 회피형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내면의 세계를 어떠한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피형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감정들과 직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갈망, 슬픔, 취약함,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 종종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차갑게 돌변하거나 관계가 끝난 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이유입니다. 유대감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초공감자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은 그 유대감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감정을 무디게 함으로써 무너진 감정의 평형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데이트도 하고 가벼운 호감도 나눕니다. 깊게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피상적인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대화는 얄팍하게 느껴지고 감정적인 교류는 그저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는 깊은 울림도 따뜻함도 감성적인 지능도 부족합니다.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유대감이 다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그리움이 아니라 비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회피형 스스로는 그 사람이 그립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과 신경계는 무언가 텅 비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지점에서 초공감자는 심리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회피형이 그들을 다시 원해서가 아니라 초공감자가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완전히 새로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몰랐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억누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새겨진 그 기준점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초공감자는 부재하는 순간조차도 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회피형이 이 유대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초공감자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안정화를 제공합니다. 관계를 맺는 동안 초공감자는 종종 정서적인 안정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피형의 불안을 달래고 흔들리는 신경계를 다잡아 주었으며 감정적인 긴장감을 앙가품 없이 묵묵히 흡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회피형에게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미묘한 형태의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관계가 숨 막혔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담아주던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패를 겪거나 평소의 대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불쑥 다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저 초공감자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깊은 친밀함 속으로 완전히 다시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과거에 누렸던 그 감정의 안식처에 다시 발을 걸쳐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아주 가벼운 안부 문자나 과거를 회상하는 말 혹은 모호한 사과를 건넬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어딘가가 진짜 안전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대감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명한 대조를 통해 유지됩니다. 초공감자가 치유되고 성장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아갈수록 회피형의 마음속에 새겨진 각인은 더욱 강해집니다. 왜일까요? 초공감자가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부재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마침표로서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회피형 사람들은 의미 있는 감정적 유대감에 있어서 이러한 완전한 끝맺음을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끝맺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는 회피형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던 완벽한 연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바라봐준 사람,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사랑을 주었던 사람, 감정적으로 숨어버리는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떠나간 사람. 그 상실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아주 고요합니다. 그것은 묘한 불안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으로 무언가 정말 소중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끈질긴 상실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보통 그 관계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유대감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상대방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 처리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가 실시간으로 아파하고 되돌아보고 치유하는 동안 회피형은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밀린 감정의 청구서가 날아올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그 충격을 덜어줄 초공감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이것이 회피형이 완전히 변화하거나 준비된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기로 선택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유대감이 심리적인 랜드마크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를 고요하게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초공감자는 비록 입 밖으로 꺼내 인정하지는 않을지라도 회피형이 앞으로 맺을 모든 관계를 비교하는 영원한 잣대가 됩니다. 초공감자에게 있어 바로 이 지점이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복수를 통해서도 아니고 침묵을 무기로 사용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초연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공감자가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고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 세계 중심에 회피형을 두지 않게 될 때 그 유대감은 마침내 그 소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회피형은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으로서 말입니다. 회피형은 결핍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독립성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가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와 더 이상 상대를 구원하려 하거나 이해시키려 하거나 억지로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의 역학관계는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형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감은 의미 있었고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끝없는 기다림이나 자기 의심 속에 가두기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이, 당신의 직관,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회피형이 그 유대감을 마주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억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온전한 당신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회피라는 궤도를 도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만의 중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맑은 통찰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